이 논쟁은 제가 지금 제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해서 제가 답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저 생각의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우리 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률성과 홍범도라는 두 인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 생각을 정리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신문에, 거의 모든 신문에 사설에서 이 정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설이 실렸습니다. 뭐 거의 한 목소리로, 거의 같은 목소리로. 그게 뭐냐면, 왜 지금 그 홍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념 전쟁을 하느냐, 이 정부는, 이라는 그 비판의 사설이 거의 모든 신문에 그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실렸어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사실은 이게 지금 신문들이 왜 이걸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정리할 때가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오늘 아침 사설들입니다. 조선일보, 정권 바뀔 때마다 역사 줄 세우기 언제까지 할 거냐. 조선일보도 지금 이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까지, 심지어 조선일보까지. 그 다음에 중앙, 국민은 혼란스럽다. 한국일보, 친일 이력은 지워주면서 독립 영웅에 이념 딱지 붙이는 정부. 한국일보가 요즘에 굉장히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 친일 이력을 지워준다는 게 아마 백선혁 장군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일보도 굉장히 세게 비판한 거죠. 그 다음에 경향신문, 그러면 남로당 입당한 박정희도 역사에서 지울 건가? 박정희 대통령이 젊은 날에 그러니까 전쟁 전이죠. 그 남로당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는 얘기는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신빙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 48년에 이분이 끌려갔었잖아요. 남로당 활동 전력 때문에. 그래서 왜 백선혁 장군이 꺼내줬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겨레, 역사 쿠데타다. 지금 이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지금 조중, 그 다음에 이 진보 신분들까지 다, 전부 다 지금 이거 왜 하냐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이거예요. 혼란스럽다. 근데 우리가 지금 나라를 우리가 건국한 지, 우리가 지금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75주년이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100년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혼란스러워야 하는 상태는 이미 지났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런 면에서 실망스러운 거죠. 오늘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요. 근데 보시면 이게 지금 이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이력, 이게 지금 육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국방부의 문자에 따르면, 첫 번째, 장교를 육성하는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소련 공산당 가입, 이런 그 논란이 있는 분을 이렇게 제일 육사에서 제일 중요한 곳에다가 이렇게 놔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가 육사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인가 봐요. 이게 이제 본관 앞이죠. 본관 현관 앞인데, 두 번째는 역사교육 균형성. 이게 뭐냐? 왜 이 시기만 독립군, 광복군 형상들만 여기에 있냐? 대한민국 군대는, 육군은, 대한민국 국군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활동했는데, 특히 전쟁 이후에 지금 벌써 70년인데 그동안의 인물이 하나도 없이 왜 광복군하고 독립군만 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냐. 이거는 이 사관생도들의 교육상 별로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니다. 이 얘기는 말 되죠. 말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육사가 이렇게 할 거면 더 좋은 자리에 이분들까지 포함해서 6.25 이후의 인물들까지 같이 쭉 해놨으면 별로 논란이 없을 텐데, 지금 이것까지 같이 나왔잖아요. 공산당 이력 때문에 지금 치운다는 것처럼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은 오바도 너무 오버다, 백하시즘이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를 왜 개별적 망신을 줄 수 있냐, 누가 어떤 잣대로,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 대한민국을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그러면서 만주군으로 독립군을 토벌했던 백선엽 장군을 명예회복시키냐? 이럴 거면 을사오적의 흉상을 세우라, 여기서 막 모욕해요. 근데 백선엽 장군이 독립군을 토벌했던 이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분이 만주군으로 활동할 때는 이미 독립군이 거의 사라졌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역사적인 논쟁이 좀 있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이 홍준표, 이준석 민주당이 거의 한 목소리로 굉장히 강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요, 어떻게 보셔요? 지금 저 얘기는 국방부가 낸 그 성명, 저는 아무리 국방부가 교육의 균형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는 그건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그것만이라면 훨씬 더 부드럽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 이유가 공산당 이력을 가진 사람을 저렇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기리는 것은 문제다라고 이미 나왔어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나라를 지금 정부 수립한 지 75년 동안 아직 저게 정리가 안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찬찬히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주말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거 한번 보셔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요거 기억나시죠? 이 향수라는 노래,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이동원, 박인수, 두 분 벌써 작년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성악가 박인수하고 가수 이동원 두 분이 향수라는 노래를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너무 멋지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근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에 흔들리 칠리야, 이거 참 멋지죠. 저는 여기가 너무 멋있어요. 여기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이걸 보면 참 우리나라의 정서를 너무 잘 표현한 너무나 아름다운 시죠. 이분입니다. 정지용 씨. 정지용 씨가 1902년생인데 기억나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분이 납북당한 건지 월북한 건지가 애매하다 그래서 이분은 이 향수나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 금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어떻게 나왔냐면 정땡용 이렇게 나왔어요. 정땡용으로 나왔지만 이분이 이런 성과가 우리 문학에 끼친 발자국이 너무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사랑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1988년에 뚜렷한 부역한 전력이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1988년에 해금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89년에 이동원, 박인수 두 분이 이 노래를 취입을 했죠. 이 노래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사랑하는 노래 중에 하나죠. 근데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한 문제냐. 자, 요거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분이 누구냐면 남덕우 총리입니다. 기억나시죠? 남덕우 총리, 서강학파. 이분의 회고록을 보면요, 2009년에 나온 회고록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6.25가 났을 때 자기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서울에 남아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국민대학교를 나왔어요. 학교가 궁금해서 나갔더니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더니 학교 창고에다 가뒀다. 의용군으로 보내려는 심산이었다. 그리고 그때 서울에 들어와 있던 의용군하고 의용군의 앞제비들이 서울에 남아있는 대학생들한테 등교 공고를 내서 학교에 나오라고 한 다음에 수십 명이 모이면 의용군 출정식을 했다. 출정식에 앞서서 막걸리를 퍼먹인 다음에 연사가 나와서 피 끓는 선동을 했다. 그날 연사로 이 사람이 잡혀간 그때 연사로 나온 이가 정지용 시인이었는데, 그는 왜 남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이 기회에 반드시 민족 통일을 일으켜야 된다고 차분히 이야기했다. 내가 듣기에도 명강이었다.
이 사람은 남도구 총리는 그 당시에 20대 후반, 늦깎이 대학생이었어요. 20대 후반이고 정지영 시인은 그때 나이가 48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익은 사람이었죠, 이미. 그래서 연설이 끝나면 막걸리를 잔뜩 퍼먹였으니까 술에 상기된 학생들이 막걸리 잔뜩 퍼먹여서 술에 상기됐는데 이런 명강의를 들었으니 마음이 이제 막 울컥울컥해서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가자. 사회주의 통일을 해서 민족 통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공작대, 얍제비들이 이렇게 해서 그 모두가 일어난 대학생들을 재빨리 정년시켜서 교문으로 끌고 갔다. 교문으로 끌고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젊은이들이. 국민대가 정릉에 있었잖아요. 정릉에서 미아리로 해서 미아리를 넘어서 이제 북한으로 끌려간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대충 이렇게 해서 월북된 사람도 있지만 이 친구들한테 이제 군복 대충 입혀가지고 그 전선으로 내보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의용군으로 들어와서 우리 국군하고 이제 싸워서 국군을 죽이기도 하고 본인들이 죽기도 했겠죠. 제가 이걸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 6.25가 났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막걸리 먹고 정지영 시인의 연설을 듣고 마음이 끌어올라서 의용군으로 들어갈 만큼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복잡했다는 겁니다. 우리 3.1운동 일어났을 때 3.1운동하고 소련의 그 볼셰비키 혁명하고 한 1년 반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만세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젊은이들은 아마 그 당시에 혁명이 일어났던 소련의 사회주의 혁명을 동경한 젊은이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돈 있는 그 집에 태어난 젊은이들은 다 동경유학 갔잖아요. 동경유학을 갔더니 동경에 있는 많은 또 일본 젊은이들도 그때 이미 이런 사회주의를 동경하고 뭔가 세상을 뒤집어야 돼. 이런 군국주의에 대한 그 대항 이데올로기로. 그러니까 그 철없던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았고, 근데 뭐 철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상 지향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정지용이라는 우리나라의 이런 그 우리가 사랑하는 시인이지만 이 사람도 지금 40대 후반까지도 지금 사회주의 이념에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해방 이후에 6.25 때까지 굉장히 우리나라는 어떤 사상적인 혼란기였다고 봐야 되고, 이 당시에 그 사회주의 그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의 잣대로 다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근데 이런 기준이 우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 정재용 씨가 88년에 해금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6.25 때 그 폭격에 맞아서 죽는 거를 누군가가 봤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25 이후에 북한에 가서 북한 정권에 부역한 기록이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해금을 시킨 거죠. 우리 정부가.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정부를 수립해서 48년 정부 수립하고 전쟁 때까지,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해방 이후부터 그때까지는 우리나라의 사상적인 혼란이 모아져 가는 과정이라고 인정하고, 정말 사상범은 뭐냐? 이런 정부 수립과 전쟁의 혼란을 겪고 우리 나라를 만든 다음에 우리 나라에 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보셔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이분이 조봉암 씨입니다. 조봉암 씨 보세요. 이분은 일제강점기가 어마어마한 엘리트예요. 소련으로 가서 공산대학을 수료하고 1925년 조선공산당이 조직됐을 때 조직중앙위원장, 고려공산청년의 관부, 소련 모스크바에서 열린 코민테른 총회 참석.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산당 엘리트죠. 그 1927년에는 임정요인을 상대로 공산당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도 했지만, 소련, 중국, 만주를 돌아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이 사람은 철저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나라 박헌영 뭐 이런 사람들이랑 해방 이후에 싸우다가 박헌영과의 갈등을 계기로 사상 전향을 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48년에 재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해방 이후에 전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뭘 했냐? 이승만 정권에서 제1대 농림부 장관을 했습니다. 제2대 국회 부의장.
그리고 2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3대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30%의 지지율,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그 보훈의 원칙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계속 이렇게 혼란이 있었지만 보훈의 원칙은 적어도 48년 정부 수립과 그 전쟁 이후부터는 따진다. 왜냐하면 우리 호국,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만들었죠.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국민이 6.25 때 죽었고. 그러니 그 이후부터는 따진다.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 전의 행적을 가지고 공산주의자다 뭐다 이러지 않는다. 조봉암 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철저한 엘리트 공산주의자다라는 걸 알지만 심지어 그 이후부터는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보훈 원칙도 대충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북한 정권에 부역했느냐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따르면 홍범도 장군은 그 6.25 이후에 공산 정권에 북한 정권에 부역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이 언제 돌아가셨죠? 하여간 그러니까 저분을 지금 공산 이력 때문에 육사에서 빼겠다 이 얘기는 그간의 보훈 원칙에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 저는 지금 국방부가 저 얘기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분이 왜 저랬을까? 국방부 장관이 왜 저랬을까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시청자 여러분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된 시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에요. 정률성. 이게 지금 정률성 홍범도가 사실은 크게 봤을 때 한 사건입니다. 이게 벌써 8월 13일이에요. 8월 13일에 벌써 거의 20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주죠. 2주가 지났죠. 광주가 세금으로 정률성이라는 사람의 역사공원을 한 50억 들여서 연말에 완공한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냐가 문제인 거죠.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무슨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기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률성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대구일보 칼럼인데 정률성은 한국전쟁 때 중국 인민군의 일원으로 직접 참전했을 뿐 아니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굉장히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군가가 전장에서 널리 몰려 퍼졌다. 팔려군 행진국은 지금도 인기 있는 중국의 군가다. 그래서 이 사람은 중국의 음악가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한국 전쟁에서 북한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높이고 전쟁에 기여했다는 것은 뭐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에서 이 사람이 높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해서 영웅 반열에 오른 인물이 우리 고장 출신이라는 것에 자긍심을 개인적으로 가질 만하다. 그러나 단지 태어난 곳이란 이유만으로 이 사람은 전범인데 우리하고 총을 맞대고 싸운 전범인데 우리 젊은이를 도륙한 상대 쪽의 전범인데 이 침략군의 일원이죠. 도운 게 아니고 이 사람 스스로가 침략군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 세금으로 그 역사공원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도대체 뭘로 생각하면 나라가 만들어지자마자 전쟁에서 민간인이 얼마나 많이 죽고 군인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정말 중고생들까지도 군대에 많이 갔잖아요. 그 피 위에 나라를 세웠는데 지금 와서 그 전쟁에 상대방 침략군에 있던 사람을 세금으로 공원을 만들어서 기린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나라를 지키려고 그 생명을 바쳤던 젊은이들의 모욕해도 이렇게 모욕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이게 지난 8월 13일부터 계속 연장되어 온 논쟁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단독을 냈어요. 이 조선일보 기자들이 이 정률성이라는 사람에 관련된 문서를 이 사람이 뭐 자서전 플러스 뭐 여러 가지 문서를 이 사람이 중국에 갔다가 전쟁이 났을 때 중공군하고 같이 내려와서 서울에 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음악가니까 서울에 와서 주요 시설 고위 관료의 사택을 뒤지고 다녀서 뒤져서 조선의 궁정 악보를 다 훔쳐갔대요.
그러니까 문화재 약탈범입니다. 전범일 뿐만 아니라 문화재 약탈범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음악가니까 우리 궁정에 있었던 그 음악에 욕심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건 문화재 약탈범이에요. 전쟁하러 내려와 갖고 그 다 뒤져가지고 나중에 이 약보들을 그 한중 수교 96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아내가 이 아내도 그 부인도 그 주은내 중국의 주은내 있죠? 국민 영웅이죠. 주은내 그의 양딸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정윤성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얼마나 대접받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 한중 수교 이후에 이 약보들 그때 훔쳐갔던 거를 한국에 돌려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교도 하고 뭔가 분위기 좋아지니까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한 거지만 이 사람이 도둑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청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시면, 그러니까 이 정률성이라는 사람으로 해서 이게 논쟁이 불거졌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냐? 도대체 우리나라 지금 정부 수립하고 75년이 지났는데 왜 이러냐? 문재인 정부가 중국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중국 가가지고 우리나라 광주에는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한국의 음악가 정률성을 기념하는 정률성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알랑방구를 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갔다 와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막 더 이제 이번에 공원 만들려고 하는 것도 푸어상하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보훈처에서도 말이 되냐 그러고 안 된다고 했대요. 말이 되냐. 그래서 실패하니까 이제는 김원봉도 마찬가지죠. 의열단으로 독립운동을 했지만 그 이후의 행적이 북한에 가서 북한에 기여한 사람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김일성, 박헌영, 김원봉입니다. 이게 이제 북한의 주석회의에 하려고 들어가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박헌영, 김원봉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탑들이었던 거죠. 북한에서. 근데 이 김원봉을 문재인 정부에서 서훈에 나서가지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보훈처에서 보훈위원들이 김원봉을 이제 문재인 정부가 국군의 뿌리다 이러니까 일부 시민위원들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려고 했던 이 전쟁의 그 침략자들을 부역자를 무슨 국가유공자로 포상하냐. 그래서 이제 실패한 거죠. 자, 이 광주시장 보세요. 지금 50억 들여서 광주시장 보세요. 냉전은 이미 30년 전에 끝났는데 철진한 이념 공세가 이제 어제 올린 글입니다. 철진한 이념 공세가 광주를 향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나 그렇듯 광주 정신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게 지리산 가서 참 쇼도 잘해요.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 사진 찍으려고 천왕봉 가서 지금 철진한 이념 공세가 광주를 향하고 있습니다만 광주 정신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들려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광주시장이 한 얘기가 철진한 이념 논쟁이다. 근데 이게 철진한 이념 논쟁인가요?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열고 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수백만 명이 죽은 전쟁을 통해서 뭐를 지키려고 했느냐. 그게 우리나라의 국채잖아요. 우리나라의 정체성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정체성이고 우리 아이들한테 앞으로도 계속 전달해야 하는 가장 엑기스의 정신이잖아요. 그게 뭐냐.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나라를 열자마자 정부 수립을 하자마자 공산화하겠다고 나라를 침략한 세력이 있었고 거기에 맞서서 우리는 싸웠고 나라를 지켰고 결국 나라가 양분됐지만 우리는 70년 동안 눈부시게 발전했고 우리를 침략했던 놈들은 지금 저러고 있다 아직. 우린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졌지만 굉장히 슬픈 역사가 있고 근데 지금 와서 그렇게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켰던 전쟁을 일으켰던 그리고 침략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기념을 해요.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신병자죠. 이건. 정신분열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의 뿌리를 우리 보훈위원들이 저렇게 문재인 정부 때도 저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나라에 저런 보훈의 원칙이 있었던 겁니다. 전쟁 전, 그러니까 그 정부 수립 이전까지는
그 뭔가 우리나라의 사상적인 혼란을 그 쭉 수렴하는 과정이었다고 보고, 그러나 적어도 전쟁, 그러니까 정부 수립 이후의 문제는 우리가 따진다. 특히 전쟁 때는 우리가 맞서 싸웠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원칙이 분명해야 된다. 인 거죠. 그런데 지금 강기정 시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념적인 문제라고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중국 가서 중국한테 이제 알랑방구를 끼는 과정에서 저 사람 정률성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리고 있다. 아니 개인적으로 기리는 걸 누가 뭐래요. 아니 저도 정지용 시인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분이 6.25 때 젊은이들을 그렇게 꼬드겨서 막걸리 먹여갖고 의용군으로 보낸 일을 했다는 걸 알았을 때도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저 사람의 시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저 정지용이라는 사람을 계속 좋아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부역한 그 역사가 없으니 우리나라에서 해금을 시키고 이런 정말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 나라지만 그 개인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또 계속 사랑하고 기리는 것은 뭐 어떡하겠어요. 그게 사상의 자유지. 그러나 국가가 지자체가 세금으로 기리는 건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서 저거를 정일성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리고 있다라고 우리를 그 침략했던 중공군의 나라에 가서 그걸 얘기하는 것은 저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돌아와 갖고는 자기 말을 더 공고하게 하려고 저 광주에다가 그 48억으로 공원 만들고 그러는 것도 저 때부터 시작했던 사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김원봉도 막 서운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광주시장은 이념 공세를 멈춰라. 저게 지금 우리나라가 75년이 됐는데 정부 수립하고 아직도 혼란이 있는 부분이 저거인 거죠. 이념 공세는 뭐고 우리 국가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가 국가로서 기능을 하려면, 그리고 앞으로도 전쟁이 나면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도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목숨을 거는 도대체 우리의 핵심이 뭐냐의 문제잖아요. 그거를 지금 정권을 쥔 사람들이 흔들거리는 거죠. 흔들 하는. 저건 개인적으로도 정신분열증이고, 저는 정말 앞으로 도대체 우리 젊은이들한테 뭐라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라고 할 거야의 문제입니다. 저 강기정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러면서 광주 정신을 얘기를 했잖아요. 광주 정신이 이제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게 국가의 정체성을 뒤집는 거는 아니죠. 저는 강기정이라는 분이 뭔가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린 거냐면, 저 기준에 따르면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저는 정률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논쟁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었다는 건 굉장히 유감이고, 그러나 제가 오늘 아침에 쭉 말씀드렸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보훈 원칙에 의해서도 국방부가 홍범도 장군을 공산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철거를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얘기는 맞죠. 왜 육사가 기려야 되는 우리 국군의 역사가 특정 시기만 그렇게 기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역사 교육의 균형상 문제가 있다. 그거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좋은 장소에다가 국군의 역사를 보여주는 인물들을 다 같이 좋게 잘 정리해서 전시하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쟁은 제가 지금 제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해서 제가 답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생각의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우리 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률성과 홍범도라는 두 인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 생각을 정리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이게 선생님들이 강기정이라는 사람 때문에 또 이 광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멘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광주시장이 저따위 얘기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광주 정신을 저렇게 써먹으니까
마치 우리가 굉장히 어떤 지역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잘해야 됩니다. 마치 무슨 국가의 정체성하고 광주 정신이 반대되는 것처럼 저 따위로 얘기를 하면 저 광주시장이 광주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광주를 고립시켜서 결국 자기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는 거죠.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정지용 씨라든가 조봉암 선생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그런 혼란한 역사를 가지고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걸 가지고 우리를 지키자라고 얘기할 원칙이 뭔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원칙과 규범을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홍범도와 정멸성 논쟁을 가지고 뭐 잘못됐다, 이념 논쟁이다, 뭐 너네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앞으로도 계속 지켜가야 할 원칙과 규범이 뭔지, 우리의 정신이 뭔지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지금 분명히 하고 형성해 가야 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까지일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하고 다른 분들도 목소리를 많이 내셔서 우리 사회에 이런 가장 중요한 원칙이잖아요. 국가의 정체성이 뭐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다 이념 논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만들었으면 국가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 있고 앞으로도 전쟁 나면 젊은이들이 다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도대체 다 이념 논쟁이라고 하고 다 쓸데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런 논쟁이 앞으로 50년 뒤에도 계속되지 않도록 이런 거를 정리를 하자. 공감대를 형성하자. 공감대를 형성하는 길은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정리하셔서 표시하는 겁니다.